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이네요. 자, 10월 8일은 24절기 중에 한로가 되겠습니다. 찬 이슬이 이제 내리기 시작한다. 날씨가 이제 벌써 선선한 걸 많이 느끼는데, 이제 선선을 넘어서 이제 추운 날씨로 변하게 되겠죠. 바로 이제 겨울로 가는 그 이제 계절이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데, 뭐 아직은 뭐 하늘이 높고 푸른 그런 그 가을이 되겠습니다. 점점 수확의 계절을 지나서 어, 그 이제 날이 이제 춥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농한기라고 하죠. 옛날에 농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제 좀 편히 좀 숨을 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계절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재향군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현역을 마친 그 예비역들의 이제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군복무를 얘기하는 거죠. 군복무에서 이제 현역을 이제 마치고 제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제대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사병으로 갔다 온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교로 뭐 단기로 의무 기간만 채우고 제대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정말 장기 복무 내지는 상당한 그 이제 위치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뭐 군인들, 예비군인들, 예비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비군인들의 그 이제 모임이 바로 이제 제향군인 그 이제 협회나 이런 그 모임인데, 그런 군복무를 마치고 그야말로 국가사에 나름대로 그 이제 사명과 의무를 다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그 단체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분들을 뭔가 기리기 위해서 오늘 제향군인의 날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이 세계 문어의 날이라고 합니다. 월드 옥토퍼스 데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날짜가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 문어의 날이 이제 10월 8일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남아공 월드컵이죠. 그 당시에 어떤 팀이 이길 것인가를 그 예측한 그런 문어가 있었어요. 음, 그 문어가 이제 그 승리하는 팀을 갖다 이렇게 알아맞히고 그랬는데 상당히 맞춤 확률이 높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문어라는 것이 글문자를 썼듯이 상당히 영리한 그런 연체동물 내지는 뭔가 그 먹물을 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까지 여러 차례 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로, 철 한자에 이슬 로자네요. 그러니까 천 이슬이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계절적 어떤 그 상황하고도 딱 맞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절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추분과 상강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 8일경이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말뜻 그대로 찬 이슬이 맺히는 절기이니 이제 겨울 채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세시명절인 중양절과 비슷한 때인데 올해는 윤달이 있어 중양절이 상강인 10월 23일경이다. 오늘 3월 달이 윤달인가 그랬죠. 그래서 윤달이 끼니까 상당히 그 뒤로 다 밀려난 것 같아요. 중양절. 이 중양절에 대해서도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이죠, 음력으로. 9월 9일이니까 중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 그, 일본은 이제 이 중양절도 9월 9일, 양력 9월 9일 날 이제 지내내는 걸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한로, 찬이슬이 이제, 어, 뭐, 내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공기는 이제 차가워지고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그런 이제 가을이 되겠죠. 정말 그 하늘을 보면은 하늘은 높고 푸르고 그다음에 흰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정말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 하늘을 보니까 그런 배경으로 구름이 흘러가는데 정말 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재향군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과 전사자들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8일이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11월 11일을 제한군인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61년 5월 8일 날 세계 향군 연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으며 1965년부터 5월 8일을 제한군인의 날로 기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10월 8일로 이제 날짜를 변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방송으로 294번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래서 2002년 10월 8일이라고 돼 있죠. 이때부터 이제 날짜가 제한군인 날짜가 이제 10월 8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음, 오늘이 바로 향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이 고수경례라네요. 오늘이 이제 세계 문어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문어. 문어는 연체동물이죠. 뼈가 없는 동물. 참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 연체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이 연체동물이란 연체동물을 이용한 음식, 그게 뭐 날거가 됐든 뭐 익힌 거가 됐든 뭐 끓인 거가 됐든 볶은 것이 됐든 하여튼 그 연체동물 뭐 그러니까 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문어, 낙지, 쭈꾸미, 뭐 오징어 하여튼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예. 라면하고 문어 이 연체류 동물을 시커 먹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어의 날이 스페인은 8월 11일이랍니다. 스페인은 왜 8월 11일을 문어의 날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문어의 날은 바로 오늘 10월 8일이고요. 근데 쭉 뭐 내용을 찾아봐도 유래에 대한 자료가 분명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어. 이 문자가 글 문자더라고요. 네? 영어로는 옥토퍼스죠. 네, 옥토퍼스. 이 옥토가 8이란 어, 옥토 옥타가 8이란 뜻이죠. 8을. 네. 그 다리가 8개라서 옥토퍼스. 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어, 문어 옥토퍼스, 그다음에 대팔초라고도 보고 팔초라고도 봅니다. 왜 이게 다리가 5개 아니 8개 있으니까. 그리고 팔대어라고도 이제 부른답니다. 근데 이 대팔초, 팔초에서 이 초자가 벼줄기 끝초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벼가 이렇게 벼가 패 갖고서 이제 이제 열매 곡식이 아주 알차게 이렇게 여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예. 고개를 숙이는데 그 모습이 이 문어의 다리에 이 빨판 있죠. hợp착판. 이제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 갖고 이 벼줄기 초라는 한자를 갖다 문어 이름에 붙이는 걸로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추론이에요. 예.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10월이 옥토버이고 문어 다리가 8개가 8개니까 그래서 10월 8일을 문어의 날로 지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어가 똑똑하다 이런 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어, 이 다리가 8개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끌어안으니까 이게 또 문어는 욕심이 니다 이게 탐욕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다 보고 있죠. 음, 인터넷에 떠도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좀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즉 먹물을 내뿜으니까 문어가 먹물을 내뿜죠.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글을 쓰려면 붓에 이제 먹물을 이제 이렇게 묻혀야 되니까 그러려면 먹을 갈아야 되고 그래서 글자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도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먹물이라고. 그래서 이 먹물을 뽑으니까 이 고기가 그야말로 글자를 하는지 음, 그걸로 뭐 붓글씨를 막 쓰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양반 물고기라고 해서 이제 문어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절반은 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째 그렇다면 먹물을 뽑는 낙지와 쭈꾸미는 왜 문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였을까? 예, 낙지와 쭈꾸미도 이제 먹물을 뿜죠. 그런데 왜 그건 문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붙였느냐? 이게 이제 의문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종류가 다른 연체 동물이지만 오징어와 꼴뚜기도 먹물을 뽑는데 왜 문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물을 뽑는다라고 꼭 글문자를 써서 문어라고 하는 건 조금 타당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별걸 가지고 다 따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도 정확한 근거를 알면은 하나의 정보가 되기 때문이죠. 예. 문어가 문어가 된 이유는 역시 먹물과 관련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문어를 한자로 글문자를 써서 문어라고 쓰고 중국에서는 이 문장할 때 그 장자를 써서 장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하고 장을 붙이면 문장. 우리가 글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 그걸 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센텐스 영어로는. 자, 그래서 둘 다 글을 의미하는 한자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각각 문장에서 한 글자씩을 떼다가 문어라는 연체동물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뭐 문이 됐든 장이 됐든 뭔가 글에 관련된 그런 어떤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문어가 뭐 글을 읽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정말 그 이름에 왜 이 문장, 글문자와 저 그 문장에 그 장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정말 그 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이 이제 원나라 때 여황일소라는 책에서 문어는 어, 사람의 머리를 닮았다. 그러니까 사인수, 그러니까 이 사가 이제 닮을 사자죠. 사람이 머리 숫자니까 사람의 머리를 닮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문어를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규경이 이제 그 원나라의 그 여황일소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를 닮았다 문어가 그래서 문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어원을 갖다 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의 설명을 하는데 청나라 때 문헌인 청일통지를 인용해서 문어의 어원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문어가 글을 아는 사람이 머리를 닮았고 커다란 다리가 8개가 달려 있어서 글장자와 클거자, 장자를 거자를 그 이제 합쳐갖고 장거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장거라는 거는 문어의 옛날 이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는 문어를 장거라고 불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어는 글을 아는 사람처럼 똑똑한 물고기라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고 사람처럼 머릿속에 먹물개나 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낙지하고 쭈꾸미도 문어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8개가 달린 연체동물이다. 글쎄요, 하나하나 세보질 않아갖고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개가 달린 모양입니다. 역시 먹물도 내뿜지만 사람이 머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너무 작죠. 그 다음에 어, 다리가 10개인 오징어와 꼴뚜기는 사람의 머리와 전혀 닮지 않았으니 문어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었던 거다. 뭐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그것도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오징어나 꼴뚜기는 사람 머리하고는 다르죠. 문어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둥그런데 쭈꾸미도 머리가 둥그럽죠. 글쎄. 근데 이제 쭈꾸미는 너무 작으니까 그걸 글문자로 붙여갖고 이름을 붙이긴 좀 그러니까 그냥 쭈꾸미라고 한 모양이에요. 참, 왜 그건 또 쭈꾸미라고 불렀을까요, 정말? 자, 실제로 문어는 물고기 중에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 물고기와는 달리 학습 능력도 있고, 게다가 이제 기억력까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글문자를 써서 문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좀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도 있었죠. 바로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문어가 이제 어느 팀이 이길 건지 이렇게 그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거 TV 화면에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려 8경기의 승리를 이어내서 맞춘 점쟁이 문어 파울도 있었으니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문어의 똑똑함에 놀라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파울이라는 그 문어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나 모르겠어요. 자, 이성과 같이 동양에서는 문화의 지적 능력을 중점으로 해서 이름을 지은 것과는 달리 서양에는 겉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장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영어로 문어는 옥토푸스, 옥토가 팔각형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다리가 8개니까 푸스는 이제 발이라는 뜻, 푸트, 푸트의 뭐 옛 발음인가 보죠. 네. 다리가 8개 달린 연체동물이라는 그런 이제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야, 이게 뭐 문어가 좀 뭘 아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 이름을 붙였지만 서양에서는 생긴 모양새가 그러니까 옥토퍼스다 문어를 그렇게 부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리가 8개가 이제 달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괴물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랬는지 동유럽에서는 이제 문어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글쎄요,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나 모르겠습니다. 이 문어를 이 유럽 쪽에서는 이제 탐욕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어를 먹는 남유럽 사람과는 달리 북유럽 사람들은 문어를 음, 이 배 8개 다리로다가 배를 갖다 이렇게 꽉 이제 그 감싸 갖고서 이제 집어삼키고 침몰시키는 그런 괴물로 여겼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예들이 이제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유럽을 집어삼키려는 히틀러 모습을 문어 모습으로 형상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그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이 내년인가요, 지금? 하여튼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변호사인데 파웰 변호사라고 여성 변호사죠. 상당히 그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선거가 뭔가 부정이 있다, 부정 선거다 이렇게 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크라켄이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이 크라켄이 뭐냐면은 바로 그 북유럽 사람들이 배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갖고서 그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문어, 그런 문어를 바로 크라켄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 뭔가 괴물 같은, 그러니까 결코 그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의 그 이제 어떤 그 동물로 이 문어를 갖다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문어의 다리를 보고 이제 욕심의 화신으로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고려 공민왕 때 배원룡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뛰어났지만은 처세에 능한 아첨꾼 간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여문방에게 이제 하복을 해갖고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문방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된 거죠. 양아들이. 근데 그 양아들이 권력이 좀 많으니까 음, 그 양아들한테 이제 아주 큰 산 그런 진짜 뭐 어,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그 기와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물하면서 계림 부윤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 계림 부윤이라는 게 계림이 이제 경주를 뜻하죠. 예. 그러니까 이 부윤이 시장이에요. 한성 부윤 뭐 이랬듯이 서울시장이죠. 그러니까 계림 부윤은 경주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가 큰 도시였고 그걸 중심으로 어,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분할을 했기 때문에 경상도에 있어서 경주하고 상주는 굉장히 그 큰 도시였기 때문에 권력도 권세도 엄청 막강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뭐 경주시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양 아들한테 집거지 선물을 해서 뇌물이죠 말해서. 그러니까 참 아들한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아첨꾼 간신 뭐 이런 사람이 바로 배원룡인데 어,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이 문어발 같은 사람, 욕심의 화신 이제 이렇게 여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래 그럴까요? 우리도 이제 음, 기업을 갖다 쫙 확장을 이제 하면은 모노발 확장이라고 하고 또 모노발 경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를 갖다 저렇게 모노발 이게 여러 거느리는 이제 재벌이라는 그 이제 그 경제 어떤 그 주체 형체가 그 이제 형태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재벌이라고 하죠. 물론 일본에 재벌이 있었죠. 자이바츠. 근데 일본 재벌은 해체가 됐어요. 그 메가다 장군이 이제 일본을 그 군정으로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재벌을 갖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재벌이라는 그 입장에 있는 회사들이 음, 군수 무기, 전쟁 물자를 갖다 많이 생산했거든요. 미쓰비시니 뭐 이런 어,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재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해체가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다 흩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이제 이런 재벌의 형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이제 큰 그룹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가 LG, 그다음에 뭐 SK 뭐 이런데 뭐 그래서 요즘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룹은 영어고 재벌은 이제 우리말이니까 그룹 하면은 이미지가 좋아 보이고 재벌 하면은 이미지가 나빠 보이고 그래서 실체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작은 회사는 그렇게 이제 큰 테두리를 묶고 갖고서 이제 그 재벌이라는 형태의 커다란 그 경제력 힘이 생긴 거라고 봐요. 이 조그만 회사는 못하지만 어떤 그 큰 일을 그렇게 이 작은 회사를 여러 합쳐놓은 큰 그룹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굉장히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쪽이 망가지면은 이제 예,
도미노 현상같이 연이어서 그냥 다 무너지는 이제 그런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인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인제 그 큰 그 경제 단위를 갖다가 부도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래 갖고서 쭉 키워온 게 오늘날의 재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경제적인 그 효과가 결코 나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뚫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여러 회사가 합쳐진 그 경제 단위가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난관이 부딪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근데 조그만 회사가 만일 그런 어려움에 닥쳤다 그러면 그건 해결할 능력이 없이 그대로 주저앉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게 부가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을 보고서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면이 일면 없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작은 회사를 여러 합쳐 갖고서 하나의 그룹 형태로 나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그 뭐 도덕 시간이고 그다음에 뭐 동화에서 뭐 그런 거 우리 읽고 듣고 보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아버지가 인제 형제들을 불러 놓고 그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워 주고 "한번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쉽게 하나는 쉽게 부러뜨렸죠. 두 개도 쉽게 부러뜨리고. 근데 그게 한 10개 뭐 이렇게 되니까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못 부러뜨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아버지가 죽더라도 형제끼리 서로 힘을 합쳐 갖고 어 더 큰 일을 좀 하기 바란다." 그래서 인제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일종의 어 뭐라 그럴까요? 협동 협 협동 정신에 의해서 힘을 갖다 키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재벌이라는 그 형태가 갖는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까? 저는 재벌에 대한 그 인식이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 뭐 독과점을 그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법적으로 우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걸 통해 갖고서 또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흔히 요즘 그 카르텔 하면 이제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카르텔이 그냥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행동을 할 때 나쁜 거지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라면 그 카르텔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재벌이라는 형태도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하나의 카르텔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혹시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그런 분은 좀 댓글을 좀 달아 주셔서 제가 혹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저의 그 생각을 다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이제 10월 8 일인데 칼로 그다음에 재앙군이나 그다음에 문어의 날 이 세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